자, 오늘은 이제 그 행정상 법률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국가직 2022년에 본 국가직 구급 행정법 총론, 지방직 구급 행정법 총론에서 뭐 구필성 행정법에서 다 났잖아요. 해설 강의도 다 해놨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무료강으로 뭐 만점 맞고 다 합격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도 잘 활용해서 이 책을 잘 활용하고 또 무료 강의를 잘 활용하길 바라요. 자, 행정상 법률관계라는 말은 법률관계라는 것은 법이 구율하는 관계죠. 법이 구율하는 관계. 그래서 법주체 상호간의 권리 의무 관계다. 법주체 상호간에.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법주체 상호간에 뭐가 있어요? 행정주체가 있죠. 행정주체. 주체. 행정주체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안 했나? 그 다음 행정상 법률관계 행정주체가 되는 게 그 다음 번인가? 그래 행정주체가 다음번 챕터에서 지금 하게 되네요. 자, 행정주체라는 것은 행정을 행하는 주체,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법인 또는 이제 공무수탁 사인 뭐 이런 게 지방자치단체 이게 행정주체죠. 행정주체. 다음 시간에 해요. 행정주체와 행정주체. 국가를 구성하는 장관은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이죠. 그러면서 행정청이고 시장군수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주체이고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시장, 교육감 이것은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행정상 법률관계라는 것은 바로 행정주체와 누구와 이루어지는 거냐? 국민 간에 이루어지는 거. 국민 사이에 이루어지는 무슨 관계예요? 법률관계. 법률관계라는 데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법률관계. 행정법 관계라는 게 법률관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죠. 그죠? 법률관계를 가진다는 행정주체, 국가와 국민 사이에 법률관계를 가진다는 이야기는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쟁송을 통하여 행정쟁송이라는 것은 뭐냐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우리가 행정쟁송이라는 말이에요. 이걸로 구제받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법률관계의 특징이죠. 행정주체면서도 행정의 상대방이 국민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또 주민이라고 불러오고 또 이걸 갖다가 법률용어로서 사인이라고 불러죠. 사인은 행정주체와 국민 간에 이루어지는 법률관계, 법적인 규율하는 관계가 있다. 그 말이 이게 행정상 법률관계다. 그래서 행정상 법률관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 보면은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공법관계, 사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사법관계 이걸 우리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공법이 행정상 법률관계 적용되는 관계 중에 거기 이거 구필성 행정법 102표지 하는 거예요. 102표지. 공법이 적용되는 관계를 갖다 공법관계다. 공법관계다. 공법이 적용된다. 공법이 뭐냐? 공익을 규율하냐? 공법이 뭐냐? 사법이 뭐냐? 공익을 규율하냐? 사익을 규율하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공법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법관계, 행정주체가 사인과의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거, 사인이라는 게 국민과 같은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걸 사법관계라고 사법관계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공법관계는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청과 공권력의 주체인 행정청인 시장, 군수, 구청장, 병무청장, 세무서장 이런 사람들이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우월적 입장에서 공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 공권력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공법관계. 사법관계는 국민과 행정주체 간의 대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게 사법관계죠. 그래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구별하는 이유는 뭐냐?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와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공법관계는 이게 소송일, 이 분쟁, 법률관계가 있는 가장 큰 의미는 이 쟁송, 행정심판의 행정소송을 통해서 행정권이 어떤 공권력을 행사했을 때 그거에 대한 구제, 다툴 수 있는 장치를 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큰 의미를, 법률관계과의 가장 큰 의미인데, 그래서 공법관계는 뭐냐? 공법관계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된다고.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돼요. 행정소송으로. 그 다음에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돼요. 이런 이제 특징이 있죠. 그래서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가 있고 사법관계가 같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법관계는 다시 이제 거기 내가 그 표시를 해놨죠. 가장 큰 것이 권력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관리관계가 있어요. 관리관계. 그 다음에 국고관계. 자, 그래서 권력관계는 뭐냐? 권력관계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개인이 법률상 지배와 복종의 지위에서 서는 우월적인 관계. 권력관계는 행정청이 우월적 관계에서 맺는 관계가 권력관계예요. 대부분 이제 이 권력관계가 바로 행정소송. 이걸 갖다 권력관계, 영업 허가를 내준다, 세금을 징수한다, 강제 집행을 한다. 다 우월한 입장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죠, 행정청이. 그래서 이런 권력관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행정소송으로 다룬다. 행정소송 중에도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거에 대한 다투는 소송을 우리가 항고소송, 정해서 고발한다, 우월한 입장에서 하는 걸 항고소송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행정소송으로 다투고, 공법관계 중에. 그 다음에 관리관계는 뭐를 관리관계느냐면 공기업 등을 경영하는 것 같이 공권력의 주체가 아니라 사업의 관리 주체, 사업의 이 관리 주체로서 맺는, 국민과 행정청 간에, 행정주체 간에 맺는 거예요. 이게 관리관계를 갖다가 뭐라면 단순 곡권. 예전 책을 보면 예전 책이라는 게 뭐 박윤인이나 김도창 교수 예전 단순 곡권 행정 또는 비권력 행정, 비권력 관계. 관계라는 말을, 비권력 행정, 비권력 관계라는 말을 쓰죠. 이런 말을 썼어요. 그래서 관리관계는 사법의 재상이 되며, 국고관계는 엄격하게 공정력, 처분, 우연한 입장에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정력, 집행력, 불가쟁력 이런 게 적용되지만, 관리관계는 그런 게 적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단순 곡권행정, 비권력 행정 그런 게 적용이 않기 때문에 사법의 적용이 돼요. 사법의 적용이라는 것은 민사소송으로 다툰다는 얘기죠. 얘기예요. 자, 다음은 예외적으로 이제 하천, 도로, 공물의 관리, 철도, 우편, 공기업 관리 등은 관리관계, 국고관계, 비권력 관계, 단순 국고관계나 단순 곡권행정, 비권력 관계도 공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고관계는 뭐냐면 국가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관계예요. 국고관계를 이해하기가 여러분이 어려워요, 그죠? 이런 걸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행정주체인 국가와 국민 간에 어떤 계약이냐? 조달청은 뭐예요? 이건 물품 매매 계약이죠. 물품 매매. 조달한다, 매매. 프로오큐페이션 영어로 그러나?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국유재산 중에 일반 재산의 매각, 재산의 매각. 이런 건 다 국고관계다, 국고관계. 그 다음에 청사, 도로, 교량, 건설공사 도급계약, 도급계약. 이런 국고관계는 사경제 주체, 사경제 주체로, 행정주체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관계요. 이건 다 뭐에 적용을 받겠어요? 사법, 민법에 적용을 받겠어요. 민사소송 절차. 건물 임대계약. 그 다음에 지방채입 모집. 이런 것은 다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이제 법률 관계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걸 갖다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다 그 말이에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한다. 공법관계, 사법관계. 그런데 공법관계를 이렇게 나누는데 결국 이제 국고관계하고 관리관계 일부가 이제 사법관계로 넘어가니까 사법관계에 포함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개념 중에 여러분이 내가 하나 이해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이제 적어놨는데 이걸 좀 지우고 할게요. 그 개념은 박균성 교수가 아마 한양대학의 박균성 교수가 제시한 내용이기도 하고 강의하는 사람 이 내용을 알면 상당히 기초적인 내용이고 중요한 거는 내가 여기다 넣어놨는데, 자 보면은 공법상 행정작용 여기다 적게요. 자, 공법상 행정작용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공법상 행정작용인 아까 이야기하는 공법관계, 특히 권력관계는 권력관계 가장 이제 분류하는 기준이 보면 공법상 행정작용을 권력관계와 하나는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로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은. 이게 행정행위편에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미리 제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권력관계로 나눌 수 있지 않느냐. 권력관계와 공법상 행정작용, 국가가 또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에는 고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뭐예요? 법률 행위가 있고 하나는 법률 행위. 여러분 지금은 이제 법률 행위가 뭔지 모르는데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행위. 어떤 법적인 의사 표시를 구성 요소라는 행위가 법률 행위예요. 사실행위는 의사표시를 구성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사실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비권력관계도 법률행위가 있고, 또는 사실행위가 있다. 사실행위. 우리가 이게 이제 행위편에서 좀 나오는 내용인데 미리 내가 공법상 법률관계가 나왔길래 공행정작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여기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력관계이면서도 법률행위인 거, 권력관계이면서도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면서도 그 행위가 법률행위다. 법적인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갖다가 법률행위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갖다가 처분 행정행위라고 합니다. 행정행위. 실정법상 용어는 처분이라 불러요. 처분이라는 게 여기 안에 들어간다. 권력관계이면서 법률행위인 것은 우리가 행정행위다. 행정행위. 행정행위라는 행정주체가 공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기 하기 위해서 외부에 대해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는 공법행위. 이걸 우리 행정행위라고 부르죠. 행정행위.
공권력의 행사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명, 인가, 허가 뭐 이런 거 다 행정행위에 들어가죠. 그다음에 권력관계이면서 사실행위 이걸 갖다가 우리가 사실행위가 우리가 행정강제죠. 행정강제, 즉시강제 뭐 이런 거 여기에 다 들어가요. 즉시강제 뭐 이런 거 사실행위인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비권력 관계이면서도 법률 행위인 거. 비권력 관계에서 법률 행위인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법상 계약이다. 공법상 계약. 광주 시립무용단은 위촉계약. 서울 시립무용단은 합창단은 위촉계약. 이런 게 공법상 계약이에요. 비권력 관계이면서 사실행위인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 행정지도라고 부른다. 행정지도 왜 헷갈리 쓰려고 그러나? 행정지도. 자, 그래서 요 개념과 아까 공법관계 또 사법관계, 공법관계에서 나타나는 권력관계, 그다음에 관리관계 또는 국고관계 이런 내용들을 머리에 이제 알고 이 개념화가 돼야 이제 이 기초가 쌓이는 거예요. 요 정도만 요거만 이해하고 아는 개념만 가지고 있어도 상당히 행정법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의 구별. 왜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를 왜 구별해야 되느냐? 그건 아까 얘기한 대로 당연해요. 공법 관계인 경우 뭐예요? 행정소송. 분쟁이 생겼을 때 행정소송으로 제기해야 되고, 사법 관계인 거는 뭐예요?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돼. 민사소송으로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 구별이 해야 되죠. 자, 공법 관계에 무슨 이제 공법 관계에 해당되는 걸 보면 제일 먼저 이 구별 기준. 구별 이게 뭐야? 구별의 실익. 그다음에 공법 구별 기준. 판례 검토. 자, 거기 보면 국유 일반 재산의 대부료 이거 시험에 이번에 났었나? 그렇지. 이거 시험에 일반 났었죠, 그죠? 국유 일반 재산 대부료 지금 국유 재산 중에 일반 재산이 있어요. 일반 재산의 대부료. 대부료는 임대료 지급이에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공법관계다, 사법관계다. 이것은 공법관계다 그 말이에요. 국유재산. 여기 보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 일반 재산을 위탁관리 처분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탁관리받은 국유 일반 재산 부동산을 을에게 음다는 계획을 체결했다. 이제 A가 누구한테 행정청이 누구한테 위탁을 한 거예요? 한 자산관리공사인 B에게 국유 일반 재산을 임대하는 계약, 임대를 위탁관리하였고, 그래서 한국자산공사는 이 한국자산관리공사예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이거는 A는 국가죠. 국가가 자산관리공사에게 일반 재산을 위탁 관리하도록 하고, 이 한국자산관리는 을이라는 사람에게 임대계약, 개부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체결했어. 그래서 그런데
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제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국유재산을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위탁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임대료를 안 냈는데 이 분쟁을 뭐로 할까? 뭐로 해야 될까? 그 말이에요. 뭘 해야 될까? 뭐로 해야 될까? 이거 할까? 자, 이거 시험에 2022년 지방직에 났던 문제죠. 났던 문제. 국외 일반 재산의 대부료의 지급이 만약에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계가 이 행정 공법 관계라고 하면 뭐라 하냐면 강제 징수 절차가 있어요. 강제 징수 절차에 의해 가지고 국유재산 강제 징수 절차가 뭐예요? 강제 징수 절차는 굉장히 쉬워요. 뭐 강제 징수 절차가 뭐 어떻게 돼요? 응? 제일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임대를 받은 임차인에 대해서 최고를 한다. 최고는 독촉이에요. 독촉을 했는데 임대를 안 내. 그러면 의뢰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요. 압류를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매각을 갖다 공매라고 불러요. 매각을 하고 공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돈을 해주는 거 청산이라는 이런 강제징수 절차, 편한 절차지. 행정청은 굉장히 편한 절차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민사소송 방법으로 누구하고 비하고 을하고 민사소송 방법으로 민사소송인 사법관계로 적용을 받느냐 그 문제가 된 거예요. 소송.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2014년 건물 인도에 대한 판결에서 국가로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위탁을 받았고 을과 임대계약을 체결했다면 위탁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행정법 과정이 공법관계다. 따라서 이건 민사소송으로 해서는 안 되고 편한 절차는 강제징수자 이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편한 절차인 강제징수 절차에 의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난 거예요. 지방직에서 국유재산 공유재산이 그래요. 공유재산을 민사소송 절차에 할 수 없어요. 강제징수 절차가 편하게 있는데 뭐하라고 쉽게 어렵게 민사소송 절차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 다음 이것도 시험에 그다음에도 시험에 났네요.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보면은 이 판례를 보면은 영등포 영등포 당산도가 있어요. 당산도 영등포 당산도에 홍아무개라는 사람이 국유재산 39평을 39평 여러분 아파트 살아본 사람 얼마나 큰지 알겠죠? 39평을 무단 점유해 가지고 사용해 왔어. 그러면 국유재산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점유해서 사용하면 영등포구청장은 당연히 이 재량행위가 아니에요. 저기 2022년 6월 18일 지방직 시험에 난 내용이 변상금 부과 처분은 뭐 재량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법에 나와요. 국유재산법에. 국유재산을 무단 점유해서 사용하면은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 이거 재량행위가 아니라 기속행위야. 기속행위라는 건 법에 따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청이. 영등포구청장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등포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주체의 기관을 구성하는 행정주체를 구성하는 기관이죠. 그래서 행정청이라고 불러요. 기속행위다. 이거 시험에 난 거예요. 따라서 국유재산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
이걸 뭐로 하겠어요? 이게 뭐요? 이게 민사소송으로 다툰다고 이거 돈 안 낸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전산금 부가처분 처분이고 돈 안 내면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간다.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2022년 6월 18일 났는데 그 다음 건도 시험에 난 거네. 공유재산, 국가가 소유한 게 국유재산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게 공유재산이에요. 재산. 아니 쉽게 얘기하면 부산시의 재산이냐 국가재산이냐 그래요. 공유재산. 공유재산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집장에서 지휘해서 하는 건 행정처분이다. 행정처분이다. 지금 설명을 해준다면 국가의 재산은 용도에 따라 분류를 해요. 용도. 국가의 용도에 따라 분류돼서 가장 크게는 행정재산. 이거 여기다 써야 되겠다. 이것도 여기다 해서. 이건 미리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자, 국가에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동산 이렇게 아파트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인들이 부를 때는 그런 걸 많이 쓰지만은 국가에서 쓰는 그 재산은 용도에 의한 분류를 가장 크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국유재산이다. 공유재산은 뭐라 그랬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부산시, 서울시, 천안시 이렇게 공유재산 아니에요. 그다음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한 거예요. 이거는 크게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눠요. 일반재산. 근데 일반재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걸 일반재산을 갖다가 전에는 잡종재산이라고 해서 말이 잡종재산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행정재산은 아까 공유재산 또 국유재산은 용도에 의한 분류가 중요하시다고 그랬어요. 용도. 그래서 행정재산은 뭐냐? 행정재산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들은 공용재산은 뭐예요? 공용재산은 뭐예요? 이게 청사 행정청이 쓰는 거예요. 청사 이런 거 관용차 이런 거 다 공용재산이고 공공용 재산은 용도가 공공용 재산. 이거 공원 이 도로 이게 일반 우리 국민 행정의 상대방이 국민이 쓰는 걸 공공용 재산이라고 불러요. 국립도로 국립공원 이런 걸 공공용 재산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엔 또 문화재 같은 것은 보존용 재산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밑에 내가 써놓은 거 보면 그 밑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보존용 재산, 그 다음에 공기업용 재산. 이게 이제 다 행정재산이요. 요 행정재산을 갖다가 처분하거나 관리하거나 남에게 빌려주거나 이렇게 팔거나 이런 건 다 무슨 관계라고? 행정법 관계, 권력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소송의 대상이고 일반재산은 뭘 일반재산이냐? 일반재산은 이걸 제기한 모든 재산은 일반재산이 돼요. 일반재산. 그 일반재산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어디 하는 거야? 자, 일반재산은 이게 행정재산이고 이게 일반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은 뭐를 들으냐면
내가 이제 공무원이 돼가지고 총무과에 근무했어. 총무과에서 근무했는데 장관님의 차를 오래됐다고 차를 팔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장관님의 차는 뭐예요? 장관님의 차는 뭐예요? 공용재산이죠. 공용재산. 그 행정재산이요. 이거는 뭐 분쟁이 생기면 행정소송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 결제를 뭐라 그래요? 공용 폐지 절차. 용도니까 공용 폐지 절차를 해요. 연식이 오래되고 15년이 됐으므로 이 차를 공용 폐지합니다. 그렇게 그럼 이제 장관이 결제를 받아요. 받으면 일반 재산입니다. 일반 재산. 그럼 공용 폐지된 공용 개시가 아니라 공용 사용 개시. 공용 사용 폐지가 된 거. 공용 사용이 폐지가 된 거예요. 이거 행정청의 권한. 장관이나 시장 군수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 공용 폐지된 관용 차량. 이 공용 폐지된 관용 차량은 일반 재산, 잡종 재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잡종 재산. 그러면 이 관계는 공용 폐지된 걸 그때 행정청에서 관리하는 차량들이 돈이 많으니까 이 관리를 잘해. 여러분 관리를 잘해요. 엑센트를 산다, 그랜저를 산다 하면 관리를 잘해서 깨끗해요. 10년을 탔으면서 깨끗해요. 이거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다고. 내가 이것도 공개 경쟁 입찰해서 붙여서 2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그 팔은 이 일반제 공용 폐지된 관용 차량을 폐지하는 이거는 갖다가 이거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이 보상금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거 갖다 민사소송으로 간다. 민사소송. 행정소송이 아니에요.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해 가지고 그죠? 공무원 해봐야 이해가 잘 가요. 자, 그래서 급피서 행정법에 나오는 그 판례 공유재산 관리청이 행정재산이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자, 공용재산을 갖다가 공공용 재산을 갖다가 예를 들면 공공용 재산이 공원을 갖다 도로에다 포장마차 하도록 도로 조명 허가를 해준다든가 공공용 재산에서 커피숍을 만들도록 해준다든가 이거는 다 뭐라고? 우월한 입장에서 공권력을 행사한 처분이다. 처분은 다른 말로 하면 강학상은 행정행위다. 행정행위는 바로 공권력의 행사를 행정행위예요. 공권력의 행사. 우월한 입장에서 권력을 행사한다. 누굴 위해서? 공권력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이나 모든 시민이나 모든 주민을 잘 살게 만들려고 대통령한테 권한을 부여해주고 시장한테 권한을 부여해주는 거. 전부를 위해서 잘 일을 하고 권력을 부여해주는 게 공권력이잖아요. 자, 그래서 공권력을 갖게 된다. 그 말이죠. 자, 그 말이에요. 자, 이해 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울 시립무용단원 위촉. 서울 시립무용단원 위촉. 이것은 갖다가 무슨 관계냐? 이건 공법상 계약이다. 아까 행정행위를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이렇게 나눴고 비권력관계에서도 법률행위가 있었죠. 법률행위가 있는 것이 바로 공법상 계약에 대한 부분이다. 그래서 서울 특별시립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 계약이다. 그러면 공법상 계약의 단원 해촉에 대한 것은 공법상 계약은 행정청과 국가와 서울시와 무용단원 간의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공법상 계약이며 이거는 행정소송 중에는 항고소송이 있고 그 다음에 대등한 입장에서 다투는 소송을 우리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라고 불러요. 당사자 소송. 대등한 입장에서 법률 관계에서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거 이걸 갖다가 당사자 소송이라고 그러는데 당사자 소송으로 다툰다. 지금은 이제 나중에 다 배우게 돼요. 지금은 좀 어려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법관계에 해당되는 거 사법관계. 사라는 게 이게 사법관계에 해당되는 거.
거기 보면 국유 잡종재산 대부행위 성질은 사법상 계약이고 그 대부료의 납부고지의 법적 성격은 사법상 이행 청구이다. 자 보면은 국유 잡종재산의 대부행위, 국유 잡종재산의 대부행위, 국유 잡종재산의 이 대부행위. 자, 뭐가 잡종재산이라고 했어요? 뭐가 잡종되었어요? 행정재산, 국유재산은 또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행정재산. 이거 행정재산은 용도가 지정돼, 용도가 지정된다 그랬죠. 용도. 뭐요? 공용이냐? 공공용이냐? 기업용이냐? 아니면 보존용이냐? 이렇게 용도가 지정돼요. 근데 용도가 지정이 안 되면 잡종재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은 잡종재산이라고 일반재산이라고 불러요. 일반재산이라고 불러요. 일반재산. 그럼 일반재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장관님, 시장님, 군수의 관용 차량이 공용 폐지가 되면 이 용도 지정, 공용재산에서 용도가 폐지가 되면 일반재산이 되고, 일반재산이 되면 이 관계는 뭐냐? 사법관계이다. 사법관계는 뭐예요? 사법관계는 민사소송으로 돼야 된다. 민사소송.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된 게 거기 보면 한일레저라는 사람이 A가 있어. A가 행정청이 그 레저는 이제 갑이죠. 갑이라는 한일레저가 골프장을 건설하려고 국유림인데 용도가 없어. 용도가 없는 국유림의 잡종재산을 갖다 임대를 했다. 누가? 행정청. 누가? 여기 경북도지사인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산림청이네. 산림청에서 한일 레저한테 용도 지정이 없는 일반 재산을 갖다 임대했는데 한일 레저가 이 산림청한테 임대료를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돈을 안 내고 있다. 그러면 과연 산림청은 한일 레저를 갖다가 강제징수 절차에 징수 절차에 의해서 임대를 받아낼 것이냐. 강제징수 절차는 아까 얘기했었죠. 독초, 압류, 공매, 그 다음에 청산 이런 절차로 할 건지. 그럼 굉장히 편하죠. 아니면 이 국유림이라는 것은 일반 재산이기 때문에 이게 사법, 민사소송을 이 행정재산은 이 공법관계예요. 공법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해야 되지만 일반 재산은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서 그 임대료를 받아낼 거냐. 문제가 되죠. 그죠? 되죠. 그런데 국유림 중에 용도가 지정이 안 된 국유림 같은 경우 일반 재산이다. 일반 재산. 옛날 말로 잡종재산이다. 따라서 이 관계는 사법관계, 공법관계가 아니고 사법관계다. 사법관계이다. 아까 얘기하는 시장의 관용 차량이 용도 폐지되면 잡종재산, 일반 재산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분쟁이 생겨서 매매 금액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때 민사소송을 해야 된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산림청이 돈을 안 냈다고, 임대료를 안 냈다고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민사소송으로 다퉈서 돈을 받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지고요. 자,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는 사람 없을 거예요. 공무원 하다 보니까 한 20년 넘겠네. 자, 공무원 20년 경력, 공무원 경력 자랑하나?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조달청장의 입찰 보존금, 국고 귀속 조치. 자, 아까, 조달청, 물품 계약, 국가의 물품을 조달하는 계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사법관계라고 했죠. 그죠? 따라서 사법관계니까, 여기 마찬가지야. 조달청장의
도달청장에 뭐라는 거예요? 입찰 보증금. 입찰을 하려면 물품을 납품하려고 입찰을 받아요. 예를 들면 선풍기 500대 관공서에 납품 해갖고 입찰 이제 계획을 내면 가서 입찰 보증금 계약을 이행할지 안 할지 그 금액이 만약에 500대인데 금액이 1억이다. 그럼 1억이나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뭐 500만 원 정도 입찰 보증금을 내겠죠. 입찰 보증금, 도달청장 입찰 보증금, 국고 귀속 조치, 국고 귀속 조치. 그런데 입찰 보증금을 냈으면 계약을 언제 납기까지 선풍기 500대를 납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내. 이거 돈을 안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국고 귀속 조치였는데 그러면 이 업자는 난리가 나겠죠. 도달청장은 A고 갑이라는 사람은 이 선풍기 신일 선풍기라고 있나? 신일 선풍기 회사 사장인데 이거 뭐 또 입찰 보증금만 날리게 됐어. 이제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 소송을 해야 되겠지. 이게 그러면 행정소송으로 해야 되냐, 민사소송으로 해야 되냐 그런 문제인데 민사소송으로 해야 된다 그 말이요. 이해 가죠, 그죠? 쉽게 이해가네. 자, 그다음에 요것도 요 판례도 앞으로 뭐 자주 나올 판례인데 공용 수용을 위한 사업 시행자의 자 공용 수용을 위한 사업 시행자의 시행자와 누가 토지 소유자와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와 협의 취득. 당연히 이건 뭐 민사소송으로 다투게 돼 있어요. 민사소송으로. 협의 취득 또는 보상 합의. 자, 자, 생각을 해보자고. 세종시를 건설한다. 여기 건설을 한다고 했어. 여기 땅 주인들이 다 있을 거야. 이제 그게 공용 수용이에요. 공용 수용이라는 건 신도시를 건설하거나 다리를 건설하거나 그런 걸 하기 해가지고 이제 국민의 땅을 갖다 강제로 취득하는 절차요. 강제로 뺏는 거예요. 강제로 뺏는데 실제로 개발을 내가 보니까 한 10배는 차이가 나요. 예를 들면 대전시 같은데 저기 지금 호수공원 만든다는데 보면은 땅값이 원래는 공시지가로 한 100만 원이야. 근데 현재 지금 1,000만 원 하잖아. 1,000만 원. 그러니까 10배가 차이 나요. 그러니까 공용수용하면 뺏기는 거야. 공용수용하려면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요. LH다, 뭐 포스코다 이렇게 지정하잖아. 포스코다 지정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일단 협의 취득을 해. 협상을 해. 협의해가지고 공시지가가 해준다. 얼마요? 해가지고 공시지가는 사실은 뭐 한 50%도 안 되잖아요. 지금 좀 높아졌지만. 그러니까 1억짜리 땅은 시가로 1억짜리 땅인데 사실은 공시지가는 5천만 원 안 한다고. 그러니까 손실이 나지. 그래서 보상 합의해서 협의 취득하는 거. 이거는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거는 갖다 민사소송이다. 공법 행정법 관계 이건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근데 이 협의 취득했는데 이 보상금이고 택도 없어. 난 나 이거 합의 안 해. 그러면 이제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요. 재결 신청해요. 그러니 보상금 증감 소송이잖아요. 보상금을 더 달라,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재결을 신청한다고. 이 재결 신청하는 이거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투게 돼요. 지방토지 수용위원회는 이게 위원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 도지사 그래요. 국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국. 자, 그 다음에 나중에 해요. 행정적 손실보상에서 할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공항공단이 정부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행위는 사업상 임대차에 해당된다. 이거 언뜻 보면 헷갈릴 것 같은데 공항공단. 근데 이 판례를 잘 보면 한국공항공단이 정부의 행정재산을
정부의 행정재산은 정부가 쓰는 국가가 쓰는 행정재산을 갖다가 뭘 어떻게 했냐 무상 사용 승인을 받았다. 무상 사용 돈도 안 내고 그냥 쓰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한국공항공단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가만히 무상 사용할 필요가 없어. 나는 행정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 임대한다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임대한 거야. 한국공항공단이 다른 사람한테 의리라는 사람한테 이제 임대를 했어. 임대를 했어. 근데 임대 계약이 그러면 이게 공법 관계냐, 행정소송으로 다퉈야 되느냐, 아니면 뭐 강제 징수를 해야 되냐, 임대료, 한국공항공단이 임대료를 안 내면 다퉈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판례를 보면은 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위탁관리, 한국공항공단이니까 A라는 A가 뭐 어디 국가죠, 국가. 국토교통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얘가 국가예요, 국가. 얘가 국가로부터 B는 한국공항공단으로 공항공단으로 뭐가 없었느냐, 뭐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여기 보면 국유재산 위탁 관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A에서 한국공항공단인 B에게로 국유재산 위탁 관리 어떤 위탁 관리를 승인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국가로부터 그런 게 없었다.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럼 국가로부터의 권한을 안 받았으니까 이건 사법상 권리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죠. 자, 이렇게 됐죠. 하다 보니까 뭐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이렇게 했는데, 자, 시간은 우리가 시작한 시간이 30분에 했는데 한 10분이 남긴 했는데 행정법관계 당사자에 대해서 아이고 10분에 하기는 좀 10분에 하기 좀 많을 것 같고 또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 행정법관계 당사자도 좀 해보자고. 아니면 좀 쉬었다 할까? 그러면 좀 쉬었다 하자고요. 행정관계 행정주체, 그다음에 그런 부분이 처음에 공부하는 사람 상당히 이게 이해가 어렵고 그러니까 짧은 설명하는데 한 10분이나 한 2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20분이니까 20분 동안 하는 걸 너무 서둘러 하다 보면 여러분 힘만 드니까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